지금 오늘 영시 증명 GK 스나크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아마 사실 이 개론만 잘 이해하면 전체적인 걸 다 이해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디업적인 거는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GK 스나크가 뭐냐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아마 슬라이드에 모든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훨씬 더 편할 테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저 What is a GK 스나크? 자,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스나크라고 하는 건 스나크라고 하는 건 S라고 하는 게 succinct라는 뜻이죠. succinct proof. 그러니까 프루프가 짧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죠. 프루프 어떤 프루프냐?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true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지식 증명 방법을 우리가 스나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뭐 우리가 잘 아는 스테이트먼트는 함수, 코드 이런 거 다 스테이트먼트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내가 어떤 메시지 M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이 M이 어떤 거냐면 such that 해시 펑션 샤256에다가 메시지를 집어넣더니 결과가 어떤 특정한 값, 예를 0이 됐다. 이렇게 되는 M을 알고 있다. M을 알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스나크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뭐 플레임도 배우겠지만 스나크에서 S는 짧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짧다는 건 프루프가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할 텐데 우리가 증명하는 프루프가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서스텐트가 증명이 짧고 그 다음에 이 증명을 베리파이 검증하는 것도 빨라야 돼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 우리가 스나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원래 스테이트먼트에 보면 I know on M such that 자 유력 M이 0 이렇게 될 때 M이 긴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 저거에 대한 증명을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M을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M을 주면 그걸로 받은 사람이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M이 크다. M이 예를 들어서 1기가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프루프를 그냥 M을 주면 될 것 같은데 M을 주면 걔가 썩신 탈까요? M은 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프루프는 좀 짧은 거. 그러니까 그냥 프랙티컬하게 생각할 때 M은 길잖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이론적인 정의는 뒤에서 할 건데 그냥 개념적으로 봤을 때 M을 그냥 다 주면 너무 기니까 이거는 썩신타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스나크 중에서 GK가 붙은 거, 제로 날리지가 붙은 스나크를 우리가 제로 날리지가 붙은 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M을 주면 M에 대한 정보가 다 드러나죠. 그렇죠? 그 M을 주지 않고도 M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우리가 GK라고 붙는 거예요. 제로 날리라고. 프루프가 이 실제 중요한 정보인 M에 대한 정보 그러면 우리가 GK, 제로 날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f M이 1기가바이트면 트리비얼 또 그냥 M을 다 주는 거 M을 주는 거 이거는 석센트가 아니죠. 왜냐하면 메시지 그러니까 프루프 자체도 길고 베리파이 하는 것도 오래 걸리겠죠. 또 원기가 다 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프루프도 길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건 석식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물론 이론적으로 우리가 더 잘 정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K 프루프 같은 경우는 M에 대한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스나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검증을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검증을 빠르게 하는 게 목적인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스나크만 쓰는 거죠. DK를 꼭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스나크를 가지고 커머셜하게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이제 뭐 이거는 뭐 많은 회사들이고 이 중에 하나도 우리도 있죠. 우리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DK 쪽보다 사실 스나크를 쓰고 있어요. 베리파이를 빠르게 하는 그걸 통해서 성능 올리는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제 이 스나크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바이 논문이죠. 1991년 뭐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PC가 있어요. PC가 있고 얘는 그냥 한 대고 대신 우리가 신뢰할 만한 PC예요. 그런 PC가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막 계산하겠죠. 슈퍼컴퓨터가 계산하는데 슈퍼컴퓨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가 하는 일을 이 빠르지 않은 PC가 모니터링 할 수 있을까? 정말 맞게 하는지 계속 체크할 수 있을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스나크를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느린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PC에 해당되는 것 이게 지금 와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쓰는 거에서 뭐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다고요? 음. 그래서 느리지만 사실 이건 신뢰할 만하다는 건 되게 비싸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 대니까 느리겠죠. 그래서 어, 느리고 비싼 그런 컴퓨터고. 그다음에 슈퍼컴퓨터. 사실 여러 멀티코어인 시스템들 있죠. 많이 있는 게 뭐 GPU 많이 쓰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성능이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이런 걸 보니까 이 당시에는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에 이 스나크가 적용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사실 현실을 세게 나타났죠. 그게 뭐냐면 느린 컴퓨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은 보면 뭔가 트랜잭션 거래가 있으면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여러 컴퓨터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신뢰를 주는데 대신 여러 컴퓨터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느리죠. 합의도 해서. 그래서 느리지만 신뢰가 있는 컴퓨터 블록체인이고 그다음에 뭐 GPU 서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원래 블록체인은 느려서 굉장히 성능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스마트를 쓰면은 블록체인에서는 그냥 확인만 하고 계산은 바깥에서 빠른 컴퓨터에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이제 스나크를 블록체인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능 향상 쪽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노력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쪽의 응용을 보면 하나가 스케일빌리티 성능을 올리는 쪽이에요. GK 롤업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바깥에서 트랜잭션을 다 처리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증명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확인만 블록체인 안에서 하는 GK 롤업 쪽으로 연구가 많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요즘 많이 그 아직까지 아직 상용화는 많이 돼 있지 않지만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 게 블록체인 브리치 즉 이 한쪽에 블록체인이 있고 다른 쪽에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쪽에 이런 블록체인 레벨 1 블록체인 왼쪽에 있는 블록체인에 있는 거래 내용을 오른쪽에서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법은 보통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중간에 여러 감시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봤더니 이게 맞구나 하고 이쪽에 알려줘요. 서명을 하는 그런 스킨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해킹이 당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브릿지가 많이 해킹이 됐었죠. 어, 이런 사람을 두지 않고 아예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트랜잭션이 맞다라는 거를 증명을 붙여서 이쪽에 전달해 주면 그럼 저 증명을 만들 때 있어서는 왼쪽 블록체인이 뭐 틀렸으면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증명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브리팅 쪽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GK 스나크 같은 경우에 제로널리지가 있으니까 프라이버시. 그래서 제로널리를 써서 트랜잭션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용도. 그러니까 투표라든지 거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예를 들어서 이 트랜잭션이 뭔가 어, 제한 기능을 만족한다. 이래서 뭐 뱅크에서 어떤 뭐 규약 같은 거든지 법적인 그런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걸 증명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죠. 사실 컴플라이언스는 프라이버시랑 보통 합쳐져서 많이 사용이 되죠. 프라이버시에서 뭔가 감추고 감축뿐만 아니라 그게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한다. 규제를 만족한다. 이걸 같이 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솔번시죠. 프로프 오브 솔번시. 즉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다. 프로프 리저브. 그래서 이 뱅크에 내가 잔액이 얼마 있다 이런 거 증명하는 것 또는 이 거래소에는 내가 고객돈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증명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GK 스나크라고 하는 게 꼭 블록체인에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블록체인 외에도 쓸 수가 있죠. 뭐 우리도 옛날에 다 연구를 했던 사실 블록체인에 적용하기 전에 연구실에서 그랬던 그런 연구들이죠. 그래서 다른 블록체인이 아닌 그런 뭐 연구들을 살펴보면 뭐 이런 거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짜 뉴스 많이 알고 있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같은 거. 가짜 뉴스 같은 거 보면 특히나 이제 AI 발전하면서 가짜 뉴스 만들기 되게 쉬워졌죠. 진짜 같은 가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 구속돼서 들어가는 것도 가짜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들은 앞으로 더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만들기가 더 쉬워졌어.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이거 사진 조작한 거를 이제 사람이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이제는 거의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암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C2PA라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가짜뉴스 같은 거 사진을 조작하는 건 많지 영상을 조작하든지 사진을 조작하는 건 많은데 사진기에 아예 그 특수한 칩을 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사진기가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서명을 붙여요. 그래서 이 카메라 안에 특수한 칩이 있고 이 칩에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서명을 붙여가지고 사인인키로 서명을 붙여서 이미지와 이거에 해당되는 서명을 붙여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조작이 되면 서명이 맞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 서명키는 이제 하드웨어 보안으로 우리가 뚫리지 않는다라고 개런티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이 이미지를 이제 확인을 하면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문제점이 활용성이 너무 떨어지죠. 어떤 활용성이 떨어지냐면 우리가 사진을 있는 그대로 꼭 업로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의 해상도를 낮추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을 크로핑 해가지고 일부분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람 얼굴 몇 사람 가려서 뭐 게재하는 경우도 있고 사진에 그러니까 심각한 조작은 아니지만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서명이 맞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명이 뭔가 처리를 해도 몇 개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서명이 유효하다는 걸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포스트 프로세스 뭔가 후처를 해가지고 사진의 해상도를 바꾼다든지 뭐 사이즈 리사이즈를 한다든지 뭐 돌린다든지 얼굴을 떼낸다든지 이렇게 지운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베리파이만 되면 좋겠다. 그런 용도에 우리가 이 스나크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스나크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할 수 있냐면 스나크라고 하는 건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맞다는 거를
보장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원래 이미지는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이미지가 있었고 여기에 서명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일단 요 원래 원본 이미지가 있겠죠? 원본 이미지를 서명 가지고 체크를 해봤더니 이거는 오케이 맞더라. 그 다음에 이 원본 이미지에다가 뭔가 오퍼레이션을 가해요. 이건 이제 정해진 오퍼레이션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해상도를 바꾼다든지 어디를 잘라낸다든지 몇 개 정해져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들, 허용된 오퍼레이션들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이미지가 나왔다라는 걸 스테이트먼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 스테이트먼트 요 값을 노출하는 거죠. 노출하는 거. 그리고 원래 원본 이미지 내면 굳이 꼭 안 보여줘도 되니까 이거는 그냥 중간에 있는 그냥 비밀 값이라고 생각하고 중간 계산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요. 즉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말로 쓴다면 나는 m 프라임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는데 m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m이 어떤 이미지 m이란 거를 뭐 몇 가지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변형을 시켜서 만드는 게 m 프라임이고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그니처가 있어서 시그마가 있어서 시그니처로 베리파이를 해보면 잘 통과되는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잘 만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스테이트먼트로 만들고 이거에 대한 증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스나크. 그러면 스나크에서는 m 프라임과 시그마와 파이 요 세 개를 가지고 이거 두 개 입력을 했더니 맞았다. 그리고 시그마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더 자세히 쓴다면 뭐 이렇게 안 쓰고 베리파이 할 때도 이 카메라 벤더들이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키를 아마 퍼블리시 했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그 서명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베리피케이션 키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시그마가 있고 베리파이를 이 베리피케이션 키로 하고 그래서 메시지랑 파일을 주고 이렇게 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M 프라임이랑 VK를 체크를 해봤더니 맞게 됐다. 그 얘기는 M 프라임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카메라에서 만들어진 걸 조작해서 바꿔서 한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실제로 그 소니에서는 이런 카메라를 출시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 소니 카메라를 찍으면 사진 이미지에 서명이 붙어요. 그 다음에 이 후처리를 하려면 뭔가 서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걸 위해서 이 C2P라고 하는 일종의 스탠다드예요. 저기서는 저기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저기에 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그 영상 같은 거 이미지를 뭐 에디팅하고 하는 제일 유명한 회사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회사? 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아도비. 그래서 아도비도 저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텔도 들어가 있고,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SGX라고 하는 뭐 프로세스 단에서 뭐 쉽게 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뭐 인텔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한국 기업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휴대폰에서도 저렇게 서명을 만들면 사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거가 이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점이 어, 이 GK 스나크 또는 스나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성능이에요. 프로필 생성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이미지는 얼마나 커요, 보통? 여러분들 이미지? 엄청 크죠? 저 이제 커요. 그래서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 큰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이 스테이트먼트로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꽤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프루프가 생성되고 나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프루프 사이즈는 작아요. 크기가 되게 작고 1kb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하는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한 몇 밀리세컨드 정도 걸려요. 어, 우리가 보통 해보면 4밀리세컨드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근데 이 프루프 생성하는 거, 생성하는 게 기존 연구, 이제 포토프루프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2016년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연산을 하냐에 좀 다르긴 하고 이미지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지만 풀 HD 같은 거를 하기엔 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커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 찍는 사진 보면 뭐 4K도 있고 그렇죠. 4K 사진 같은 거 보면 이제 쉽지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는 몇 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좋은 거 쓰면 더 빨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뭐 한 몇십 분? 뭐 이 정도로 되기도 할 텐데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하드웨어로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면이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도 연구를 했었어요. 우리도 패스라고 하는 연구를 했었어요. 프라이버시 어웨어 서베일런스 시스템. 그래서 주로 했던 게 이제 동영상. 동영상 같은 것도 보면 CCTV가 화면을 막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CCTV도 조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고 현장인데 조작해가지고 내가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CCTV 조작을 방지하려면 거기에 똑같이 서명을 붙이고 그런데 CCTV 나중에 증거를 쓸 때 보면 제3자는 또 얼굴과 또 지워져야 돼요. 프라이버시. 지우면은 증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명이 유효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얼굴을 지우면서도 서명을 유효하게 하는 그런 이제 패스라고 하는 걸 했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나크지만 몇 가지 연산에 특화된 스나크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지우는 거에서 특화된 이런 거 또는 블러링하는 거에 대해서 특화된 이런 쪽으로 연구를 또 했었어요. 사실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스나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스나크가 요즘 들어서 곽강을 받고 옛날에는 뭐 그렇게 곽강이 없었을까? 뭐 많이 연구가 안 됐을까? 왜냐하면 사실 스나크가 2013년도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고 정확하게 말하면 GKP가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고 스나크라고 볼 수도 있고 GKP라고 할 수 있고 어, 스나크라고 하는 건 증명이 짧고 베리파이도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든 사람들이 원했는데 2013년도 전까지는 이게 증명을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n 제곱이 걸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코드가 1000줄이다. 그러면 1000의 제곱의 시간이 걸려요. 100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2013년도에 n 로그 n으로 이게 떨어졌어요. 알고리즘 개발되면서. 그래서 n 로그 n이 되면 그래도 뭐 n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훨씬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스나크가 이제 각광을 받고 그 전까지는 그냥 이론적인 연구였고 2013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13년 전에는 스나크 쪽은 늦어서 문제가 됐었고 특정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빠르게 증명을 생성하는 그런 연구들이 각각 진행이 되다가 2013년 이후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달라졌던 거죠. 자, 그러면 스나크가 어떤 건지 그리고 대충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술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대충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스나크라고 하는 게 임의의 스테이트먼트, 임의의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임의의 우리가 뭐 여러분들 C 코드 같은 거 하잖아요. C 코딩 같은 거 하잖아요. 메인 해서 뭔가 여기서 A는 B 더하기 C 이런 거 하고 뭐 포르투 쓰고 막 이렇게 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짜면 이게 에 대해서 증명을 만드는데 어, 여러분들이 C 코드를 짜면 이걸 컴퓨터 시스템을 돌리면 뭘 해요, 보통? 처음에 컴파일링을 하죠. 컴파일 하죠. 컴파일하면 뭐가 생성이 돼요? 기계가 생기죠.
즉 기계가 프로세서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가 생겼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스나크도 우리가 이 일반적인 코드를 프루프 만들려면 중간에 뭔가 다른 걸로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 변형을 시킨 다음에 기계어가 아닌 어떤 중간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증명을 보통 만들어요. 이 중간 표현이 뭐냐면 서킷이에요. 회로예요, 회로.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C 코드를 여러분은 하드웨어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만들 수 있죠. AND, OR 뭐 이런 게이트 만들 수 있죠. 나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이 증명 스마크용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드웨어에서는 주로 AND, OR, 그다음 뭐가 있어요? NOT 이런 게 있죠. 이거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죠. 어, 이 스나크는 계산 단위가 덧셈, 곱셈이에요. 뭐 그 차이 이제 똑같아요. 사실 덧셈, 곱셈을 가지고도 AND와 NOT을 다 만들 수 있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AND, 그 AND와 NOT처럼 더하기, 곱하기 이런 걸로 막 만들어요. 더하고 뭐 곱한 다음에 또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서킷은 산술 연산이 들어가 있는 서킷이잖아요. 그래서 덧셈 곱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산술 연산이 들어간 서킷이라고 해서 어리스메틱 서킷이라고 불려요. 그러면 하드에서 얘기하는 AND, OR, NOT이 들어간 서킷을 보통 뭐라 불러요? 네, 뭐라고? 뭐 로지컬 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 또 뭐라고 하죠? 뭐 논리가 보통 true, false라니까 그렇죠? 입력이 true, false니까 또 다른 말로는 0일이니까 불리한이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서킷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어리스메틱 산술 연산이 가능하니까 어리스메틱 서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스메틱 서킷은 사실은 불리한 서킷보다 더 큰 개념이죠. 어리스메틱 서킷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를 쓸 수 있는 거고 불리한 서킷에서는 0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스메틱 서킷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를 쓸 수 있으니까 그 숫자들의 일단 정의를 해야 되죠. 어떤 숫자를 쓸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필드로 정의를 하는데 뭐 0부터 시작해서 P만 쓸까지 숫자. 뭘 쓰기도 하고 뭐 다른 걸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아무거나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이 가능한 그런 체계를 쓰면 돼요. 그래서 어리스메틱 서킷이라고 하는 건 개념적으로 보면 서킷 C는 입력이 여러 개 있을 거고 자, F라고 하는 건 입력 숫자들이고 그다음에 어, 사실 서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막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입력을 넣어서 계산을 하고 했더니 출력이 얼마가 나오더라. 이게 서킷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입력은 여러 개고 출력은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여러 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입력으로 만들고 관계가 만족한다라고 그냥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킷으로 주어져 있고 입력이 위로 들어가고 또 출력이 위로 들어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면 사이클이 없죠.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다이렉티드 사이클이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 서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스나크를 공부하면 서킷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그 서킷이 그냥 개념적으로는 하드에서 얘기하는 서킷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모든 기본 단위가 서킷을 가지고 증명을 만든다. 그러면 서킷을 어떻게 만드느냐?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서킷 직접 짜면 돼요. 여러분들 학부 때 보면
AND와 가지고 뭐 덧셈기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좀 똑같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하면 이제 어렵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면 하이 레벨 랭귀지, 그러니까 뭐 C 코드라든지 또 다른 랭귀지를 가지고 서킷을 변환되는 툴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툴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하드웨어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해보면 알겠지만, 기계어를 짜보든지 해보면 알겠지만, C 코드를 짜서 기계어를 만드는 것과 기계어를 직접 짜는 것과 어느 게 성능이 더 좋을까요? 음, 원래는 기계어로 하는 게 더 빨라야 되겠죠. 근데 아마 컴파일러가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데 이 이제 스나크 쪽은 아직까지 툴의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서 여러분 직접 서킷을 짜는 게 더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서킷을 짜보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 서킷 같은 경우 보면 게이트가 있죠. 덧셈, 곱셈 이런 거 우리가 게이트라 부를 거예요. 엔도화처럼 이런 게이트들. 그래서 서킷 C의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 게이트의 숫자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심이 되는 게 이 게이트의 숫자가 실제로 우리가 아는 함수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될까, 몇 개나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게이트 숫자를 대충 알면 증명을 생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제를 보면 이거잼플로 뭐 해시의 함수 샤가 있죠. 샤 이유 그런 경우에 서킷 해시 함수의 서킷 이거는 어, 이 서킷은 어떤 거냐면 m에다가 해시를 했더니 0이 나오더라 하는 거 그런 m을 넣는 거 아니죠. 이게 아니라 얘가 출력이고 그냥 얘가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서킷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원래는 여러분들 샤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샤는 이런 m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면 샤라는 함수에서 쭉 계산해 가지고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서킷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변형을 할 거냐면 어, 그냥 샤를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h가 나오면 여기 나온 거를 여기 입력으로 또 h를 받을 거예요. 받은 다음에 이게 같은지 비교하는 서킷을 한 다음에 비교 결과를 출력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 0, 다르면 뭐 다른가 0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서킷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킷의 출력은 그냥 0 아니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샤는 입력, 출력, 출력 여러 개, 그러니까 출력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막 함수들은 다양하지만 그런 출력까지도 그냥 다 입력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서킷을 만듭니다. 자, 어쨌든 여기 비교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샤는 꽤 서킷이 커요. 그래서 이 샤 같은 경우에는 샤의 서킷 사이즈, 게이트 사이즈는 어,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만 2만 개라고 했는데 저희가 해봤을 때한 2만 5천 개쯤 됐었어요. 2만 5천 개 정도. 그리고 2만 5천 개 정도면 여러분들 PC에서 현재 나와 있는 스나크로 돌리면 한 0.5초 정도 걸려요. 증명 생성하는데. 물론 이건 이제 컴퓨터 성능마다 좀 달라지기도 하고 뭐 어떤 걸로 구해내냐 좀 달라지긴 하지만 대충 한 증명 생성이 0.5초 정도. 그래서 뭐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서킷을 만드는데 어, 대충 한 10만 정도 나왔다. 게이트 숫자가. 그럼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2초? 맞죠? 2초 정도 걸려요. 4배니까 2초 정도. 이제 그 정도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그냥 돌리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그 시간. 차를 그냥 돌리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아마 1ms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세컨드가. 그 얘기는 뭐냐면 스나크로 증명을 하는 게 네이티브에서 돌리는 거에 비해서 한 만 배 정도, 만 배, 그러니까 1000배에서 10만 배 사이, 한 만 배 정도 느리다고. 그러니까 0.5를 만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한 5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되겠죠? 5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실제로 샤르도는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돼요. 뭐 또 다른 거, 시그니처 베리파이 하는 거. PK를 주고, 메시지를 주고, 서명을 주고. 여러분들 ECDSA 이런 거 알죠? 일리프틱 커브 기반으로 전자 서명을 체크하는 알고리즘. 얘는 만약에 서명이 밸리드하다. 밸리드하다. 그러면 0을 내보내고 밸리드하지 않으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대충 얼마인지 알아요? 슬라이드에 안 나와 있지만 이거의 게이트 사이즈, 그 서킷 사이즈. 그 ECDSA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리프틱 커브상에서 지수승하는 게 있어요. 지수승을 두 번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하고 나머지들은 별로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리프틱 커브상에서 지수승하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하나당 2,500? 그 정도 됐던 거여서 두 개니까 한 5천 정도 될 거예요. 5천 개. 대충 이 정도예요. 킬로 5천 정도 되고 이 정도니까 시간 한 얼마 좀 걸릴까요? 한 0.1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CDS는 저 정도 걸리는데 슈노르를 쓰면 슈노르는 속에서 해시를 하기 때문에 해시 연산 때문에 0.1초 더하기 0.5초에서 한 0.6초 정도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킷을 만들고 서킷을 얼마나 게이트를 적해서 잘 만드느냐가 성능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못 쓰죠. 실제 영지증명에서 쓰기에는 너무 느리죠. 그다음에 서킷을 우리가 특정 함수에 대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쓸 수도 있죠. 자, 여러분들 그 프로세서도 하드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세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명령어를 돌리는 거죠, 계속. 그러면 똑같은 다른 명령어가 돌아와서 똑같은 하드웨어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전용 하드웨어들도 있죠. 전용 하드웨어들은 어떤 특정한 함수를 주면 그거에 맞춰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용 하드웨어를 우리가 어, 뭐라고 불러요?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IC라고 부르죠. 그래서 AC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전용 하드웨어 뭐 무슨 가속기, 전용 가속기 이런 거 AC로 부르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하드웨어. 그래서 똑같이 명시침이 스나크에서도 특정한 함수마다 서킷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돌리고 그러면 훨씬 성능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프로세서로 하나 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명령만 계속 바꿔가면서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스트럭처 서킷인데 이거는 일종의 스나크로 버추얼 머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명령어를 돌려서 스나크로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또 다음 거 돌려서 만들고 그래서 두 번째 거로 가면 서킷을 함수마다 매번 만들 필요가 없죠. 훨씬 편리하겠죠. 그렇죠? 성능은 어떨까요? 성능은 느려요. 성능은 매우 느리지만 편리한.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버추얼 머신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저쪽은 어떻게 성능을 올리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이슈죠.
저 어느 정도 성능이냐면 어, 인스트럭션 하나를 처리하는데 그냥 계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프로세서를 그대로 하드웨어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스나크를 만들고 서킷을 그걸 돌리는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요. 서킷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 이걸 만들고 증명을 만들고 증명을 그 다음 서킷에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꽤 오래 걸려서 명령어 하나를 처리하는데 보통 한 20초 정도 걸려요. 20초. 20초 넘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빨리 하느냐가 리서치적인 이슈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는 된다, 도안은 간다. 근데 프랙티컬하게 쓰기에는 아직 할 일이 꽤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프랙티컬하게 당장 스나크를 적용해서 무슨 응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언스트럭처드 서킷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서킷에 특화된 형태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스나크 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크를 먼저 볼 거예요. 이제 S가 빠진 거죠. 그래서 나크. 자, 여기서 N이 뭐죠? Non interactive. A는 AR이죠, 사실. argument. 그다음에 K는 knowledge. 자, non interactive 뜻이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증명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증명을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증명하는 사람과 증명을 확인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증명하는 사람과 검증하는 사람이 인터랙션, 뭔가 주고받으면 우리가 인터랙티브를 얘기하고 주고받는 거 없으면 넌 인터랙티브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고받는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간다. 이게 넌 인터랙티브고 아규먼트는 뭐죠? 사실 이제 어,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제 구별을 하지 않는데 영어에서 이제 사실 영어가 아니죠. 이 분야에서 구별하는 거죠. 아규먼트와 프루프를 구별을 하고 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둘 다 그냥 증명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구별을 한다면 프루프는 이 증명을 만들었는데 어, 가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데 잘못된 증명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거를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프로브가 못 만들면 프루프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못 만들면 프루프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가짜를 만들 수 있으면 아규먼트. 그러니까 프랙티컬하게는 둘 다 못 만드는 게 맞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프루프인데 오래 걸리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프랙티컬하게는 오래 걸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나 죽고 난 다음에 만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규먼트를 써서 하는 거죠. 사실 프루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프루프 만들기 쉽지 않아서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피션트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규먼트 오브 날리지 뭔가 내가 알고 있다 뭔가 스테이트먼트가 맞다라는 증명을 어, 만드는 걸 우리가 아규먼트 오브 날리지라고 보고 넌 인터랙티브를 하는 게 마크인 거죠. 자 그러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뭘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서킷이죠. 이제는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를 서킷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스테이트먼트 우리가 말로 썼잖아요. 말로 쓰는 건 우리가 코드를 쓸 수 있고 코드를 쓰는 건 서킷을 변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테이트먼트를 그냥 서킷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증명하느냐? 아리스마틱 서킷이 있어요. 서킷이 있고 서킷에는 우리가 보면 입력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 서킷은 만족한다 안 한다 이렇게 리턴을 해주죠. 영아님이 그런 식으로 뭐 영아님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입력이 있고 그다음에 서킷을 수행할 때 보면 여기 뭐 이렇게 입력들이 들어가고 사실 우리가 함수를 수행했던 출력도 있는데 출력에 해당되는 것도 그냥 다 입력으로 집어넣을 거죠. 입력, 입력.
출력 이런 것도 다 그냥 서킷의 입력으로 생각할 거고 이렇게 해서 뭐 더하고 곱하고 또 뭐 곱하고 해서 여기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입력 중에 어떤 입력들은 굳이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또 보면 어, 계산 중에 여기 중간에도 어떤 값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값들은 우리가 굳이 안 보여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위트니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보여주는 입출력을 우리가 X라고 하고 이걸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할 거고 안 보여주는 입력 그 다음에 중간 값들을 전부 다 위트니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는 퍼블릭해요. 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퍼블릭. 자, 서킷은 퍼블릭해요. 네, 서킷도 퍼블릭해요. 그래야지 베리파이어가 어떤 서킷에서 하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해요. 위트니스는 퍼블릭해요. 위트니스는 기본적으로 그냥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크릿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킷으로 X 입력, W 입력을 줘서 돌리면 뭔가 0 아니면 0이 아닌 값을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서킷에 저 출력값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우리 항상 0인 것만 체크할 거니까. 그러니까 오. 자, 그런데 베리파이어 입장에서는 저 시크릿 위트니스는 모르고 베리파이를 하겠죠.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증명을 만든 사람은 서킷도 있어야 되고 X도 있어야 되고 위트니스도 있어야 돼요. 저 전체를 가지고 다 만들 거고 그래서 증명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는 서킷과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베리파이를 해야 돼요. 증명을. 그런데 베리파이어가 서킷을 다 읽으면 어때요? 서킷의 크기가 되게 크죠. 이 때문에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베리파이어가 사실은 굳이 서킷을 다 안 읽으려고 할 거고 대신 뭘 할 거냐면 서킷에 대해서 우리가 키를 생성할 거예요. 미리. 뭔가 파라미터들을 생성해 놓고 그게 한 번만 생성해 놓고 그걸 이제 계속 재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베리파이어는 이 파라미터가 이 서킷에 나온 건지 처음에 한 번은 체크해 봐야 돼요. 한 번 체크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체크 안 하고 계속 그 파라미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셋업이라고 볼 거예요. 셋업. 그래서 서킷을 주고 나면 셋업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퍼블릭한 파라미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왜 얘는 퍼블릭 파라미터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퍼블릭 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퍼블릭 키와 퍼블릭 파라미터의 차이점은 뭘까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퍼블릭 파라미터는 여러 사람들한테 다 그냥 다 공개돼서 동통으로 쓰면 퍼블릭 파라미터라고 얘기하고 퍼블릭 키는 이 사람의 퍼블릭 키, 이 사람의 퍼블릭 따로따로 가는 값을 우리가 퍼블릭 키라고 해요. 사람마다 다른 값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걸 퍼블릭 키라고 얘기하고 그에 상관없이 그냥 공통적으로 다 같이 쓰는 걸 어떤 파라미터, 퍼블릭 파라미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퍼블릭 파라미터로 프루브형 퍼블릭 파라미터, 베리파이형 퍼블릭 파라미터 이 두 가지를 만들죠. 이 셋업은 처음에 한 번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증명을 만들기 전에 처음 한 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셋업은 보통 프리 프로세싱 과정이고 그래서 프루버가 있으면 프루버에 프루버용 퍼블릭 파라미터를 주고 그다음에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그다음에 비밀 입력 위트니스를 주면 그럼 프루버가 다 계산할 수 있죠. 자, 중간값 같은 거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밀 입력 주면 프루버는 이에 맞다는 프루프를 만들죠.
어떤 프로프냐면 서킷에다 X와 W를 넣으면 0이 되는. X와 W를 넣었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프로프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베리파이어는 베리파이용 퍼블릭키랑 스테이트먼트를 받아서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비교하겠죠. accept or reject.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크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가장 첫 함수가 뭐였어요? 뭘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서킷이 주어져 있고 하면 뭘 먼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돼요? 셋업하고. 그렇죠? 셋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X랑 W 주어지면 그 다음에 프루브. 프로버가 프루브를 만들겠죠. 프루브를.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베리파이를 하겠죠. 그래서 나크에서 필요한 함수는 세 가지예요. 셋업과 프루브와 베리파이. 그래서 어, 프리 프로세싱 나크는 세 가지 알고리즘 또는 뭐 함수를 주어지는 거죠. 셋업과 프루브와 베리파이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업할 때 셋업에는 우리가 입력으로 뭘 줘야 돼요? 네, 서킷을 줘야 되죠. 서킷을 주면 출력이 뭐가 나요? 퍼블릭 파라미터가 나죠. 퍼블릭 파라미터. 그래서 프루버용 퍼블릭 파라미터, 베리파이용 퍼블릭 파라미터 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저거는 이제 공개되어 있으니까 뭐 베리파이어가 퍼블릭용 그러니까 프루버용 퍼블릭 파라미터를 봐도 상관없어요. 공개된 값이기 때문에 전 비밀 값이 아니에요. 서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대신 베리파이는 굳이 쓸 일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루브. 프루브 알고리즘은 입력이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죠? 퍼블릭 파라미터 들어가죠. 퍼블릭 파라미터. 퍼블릭 파라미터가 서킷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위트니스. 그러면 출력이 뭐죠? 자, 베리파이 알고리즘은 베리파이용 퍼블릭 파라미터.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그럼 출력은 뭘까요? accept, reject.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크예요. 그래서 나크 같은 경우에는 프루버가 풀풀 만들어 가지고 그냥 던져주면 끝이죠. 그렇죠?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에서 풀풀 만들어서 던져주면 얘가 그냥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나크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프로퍼티를 정의할 텐데 첫 번째 프로퍼티는 컴플리트, 컴플리트니스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서킷을 만족하는 스테이트먼트랑 루틴스를 줘요. 그럼 이제 서킷이 만족되겠죠. 그 만족되는 X에 대해서 W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어, 나크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못 만들면 컴플리트하지 않은 거고 만들 수 있으면 컴플리트한 거예요. 즉 모든 X 위트니스에서 얘가 어떤 거냐면 서킷에 넣으면 만족하는. 그러니까
입출력이 다 맞는 거죠. 위트니스 다 맞아서 서킷을 잘 만족하는 그런 어, 스테이트먼트나 위트니스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프루버가 프루프를 만들 텐데 그 프루프는 베리파이어가 항상 베리파이가 통과되는 프루프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리파이어가 베리파이를 할 텐데 X에 대해서 떤 프루프냐면 프루버가 XW에 대해서 프루프를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베리파이어가 베리파이를 했더니 이 억셉트가 되더라. 이 확률이 얼마? 1이면 사실 퍼펙트한 거죠. 사실은 저게 꼭 1이 아니어도 상관없긴 해요. 저게 뭐 어떤 값 이상만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1이라고 생각하죠. 1이 사실 제일 좋긴 하죠. 두 번째, 자, 이 경우는 그러니까 맞으면 증명동사 맞게 생성이 됩니다. 틀리면 XW가 안 맞으면 증명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사운드 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컴플리스는 맞으면 맞게 만들 수 있다. 사운드는 틀리면 못 만든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뭘 얘기할 거냐면 난리지 사운드를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운드는 뭐냐면 X랑 W를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X랑 W 줬는데 이게 0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증명을 만들어 가지고 베리파이 때 돌리면 프로버가 뭐 엄청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억셉트를 하려고 했더니 이 확률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의 0에 가까우면 제일 좋은 거죠. 실제로는 저게 어떤 값, 상수값 이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거의 0이면 우리가 사운드 하다라고 얘기해요. 사운드 하다. 난리 사운드는 뭐냐면 이거보다 하나 더 나간 거예요. 뭐냐면 어, 베리파이어가 억셉트를 했었어요. 뭔가 이렇게 뭔가 프로브한테서 받은 걸까지 돌렸더니 억셉트가 됐어요. 억셉트가.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 프루버가 프루프 만들잖아요. 그렇죠? 프루버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X랑 W가 0이 되는 이 W를 가지고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이 X랑 W가 프로버가 뭐 어떻게 알고 만드는 그러니까 뭐 이게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체크를 해봤더니 이거 만족하는 프루프야. 그 얘기는 뭐냐면 프루버를 이제 코칭을 하는 거죠. 막 괴롭혀가지고 때리고 해가지고 하면은 프루버가 위트니스 내가 이거 다 알고서 만든 거고 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프로그램 하는 것도 사실 알고리즘이잖아요. 코드잖아요. 그렇죠? 프루버를 우리가 디버거로 돌리는 거예요. 디버거로 돌려가지고 프루버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프루프를 만들 텐데 디버거로 돌리면 프루버가 어떻게 추려서 보니까 위트니스를 다 알고서 계산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익스트랙터라고 해요.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빙 알고리즘. 그래서 익스트랙터는 일종의 가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꼭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난리지 사운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베리파이어가 이걸 억셉트 하게 되면 그러면 익스트랙터를 통해 W를 끄집어낸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프루버가 이 프루프를 만들 때
W를 알고서 만들어야 된다. 어떤 W냐면 서킷에다가 X를 넣고 W를 넣으면 0이 되는 그런 맞는 W를 알고서 만들어야 된다. 저걸 알고서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떤 디버거 같은 게 있어서 디버거가 프로브를 돌려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W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익스트랙터가 있어야 된다.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다. 그걸로 난리 사운드를 적용해요. 그래서 난리지 사운드는 사운드보다 더 강력한 거죠. 사운드는 틀리면 못 만든다는 거고 난리 사운드는 만들었으면 실제로 맞는 W를 알고 알아야 만든다. 즉 XW가 서킷에 맞지 않으면 프로프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난리 사운드에서 못 만들죠. 왜? 프로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W가 맞는 거 같은데 뜻이잖아. 근데 안 맞는 거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예. 그래서 난리 사운드가 훨씬 더 강력한 개념인 거. 그래서 나크는 기본적으로 컴플리트니스와 난리 사운드니스 두 개를 만족해야 되고 보통 컴플리스는 사실은 되게 트리비얼해요. 알고리즘 제대로 만들었으면 대부분 맞고 이제 난리 사운드니스는 증명이 어려운 거죠. 이제 저건 잘 증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옵셔널한 게 제로 난리지예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이제 영지 증명 제로 난리지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로 난리지는 옵셔널이에요.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너럴리지는 뭐냐? 서킷도 주어져 있고, 퍼블릭 파라미터도 주어져 있고, 베리파이어용 퍼블릭 파라미터도 주어져 있고, X 주어져 있고, 파이도 주어져 있고. 이게 베리파이가 보는 것들이죠. 베리파이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베리파이가 이걸 보고 여기서 위트니스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위트니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제너럴리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위트니스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로널리지. 뭐 서킷에 대한 정보, 스테이트먼트 정보, 이거는 위트니스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로널리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위트니스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릴 수 있으면 우리가 제로널리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크란 걸 배웠죠. 그 다음은 뭐 배우겠어요? 스나크래죠. S가 붙은 걸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자, 나크에서 하나 더 그냥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셋업도 있고, 프로브도 있고, 베리파도 있는데 S가 붙은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스나크. 스나크는 나크의 확장이죠. 석싱트. non-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 succinct knock.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리프로세싱 knock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셋업이 있는 걸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프리프로세싱 knock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알고리즘 세 개가 있었죠. 셋업과 프루빙과 베리파이 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석신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신트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셋업 알고리즘 똑같아요. 퍼블릭 파라미터 프로버용 베리파이용 똑같이 만든다. 프루프 프루프 퍼블릭 파라미터 받고 X 받고 W 받아가지고 프루프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이게 프루프인 거죠. 자, 석신트에서는 프루프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작아야죠. 짧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쇼트. 아직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정의한 건 아니죠. 쇼트라고 하는 게뭐 얼마나 작아야 쇼트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쇼트. 자, 이 쇼트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위트니스 사이즈에 비해서 쇼트라고 해요. 위트니스가 있죠? 위트니스 사이즈. 위트니스 사이즈에 비례하면 쇼트라는 게 아니고
위트니스 사이즈보다 그냥 작으면 돼. 이거의 썸 리니어 사이즈면 자, 사이의 길이가 위트니스 사이즈보다 비례해서 크지 않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위트니스 사이즈의 뭐 루트다든지 뭐 삼승근이라든지 로그라든지 또는 뭐 그냥 상수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다 쇼트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바로 뒤에 이제 다르게 또 정의할 거예요. 좀 더 강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쇼트라고 하는 썸리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자기네들은 우리는 스나크다 하면서 프로프 사이즈는 뭐 루트 위트니스의 루트에 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뭐 이거는 좀 약간 확장된 개념의 스나크를 얘기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리고 좀 더 엄밀한 데서는 얘를 썸 리니어로 하지 않고 얘를 로그로 해요. 로그, 로그 사이즈. 그래서 로그 사이즈인 경우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볼까요? 스트롱 뭐 스나크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논문은 로그부터 스나크라고 얘기하고 어떤 논문은 뭐 썸 리니어면 스나크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어, 서킷의 사이즈랑 스테이트먼트 사이즈랑 W 사이즈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대충 보면 어, 서킷 하나에 보면 입력이 들어가고 또 입력이 들어가서 해가지고 막 뭐 해가지고 출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다 우리가 위트니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게이트 하나당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쪽 부분을 빼고 생각을 하면 게이트 하나당 출력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트니스가 그냥 하나씩 생긴다고 보면 되죠. 게이트 하나당 위트니스 하나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에 보면 입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입력은 아무리 커봤자 게이트 전체 두 배보다는 작을 거고 위트니스도 뭐 아무리 커봤자 게이트 전체 두 배보다 작겠죠. 그래서 대충 보면 이거 두 개 더한 거에 세 배보다는 세 배 정도 되겠죠. 그냥 위트니스가 두 배, 두 배, 그다음에 중간 거 하나. 그래서 대충 보면 위트니스는 서킷 사이즈는 스테이트먼트랑 위트니스의 한 세 배 정도? 이 정도라고 그냥 보면 돼요. 왜냐하면 게이트 하나당 입력 두 개, 출력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되는데 스테이트먼트 사이즈는 별로 안 커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거의 뭐 상수라고 보면 위트니스랑 서킷 사이즈는 어때요? 대충 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응? 거꾸로 썼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대충 C 사이즈랑 W랑 뭐 비례한다라고 생각해 줍니다. 스테이트먼트 사이즈는 보통 우리가 작은 씁니다. 그 다음에 verify 알고리즘, verify x 파일을 넣으면 그러면 얘는 뭐래요? verify를 하죠. 그래서 accept, reject 하는데 verify는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게 스나크겠죠. 그래서 verify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verify인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verify 하는 데 있어서 일단 x는 다 읽어야 되죠. x는 다 읽어야 되고 verify용 파라미터는 보통 x의 길이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거에 걸리는 시간은 x랑 그 다음에 c에 대해서는 c 또는 뭐 w는 상관없는데 verify 쪽에서는 사실은 w가 뭔지 모르니까 사이즈를 모르니까 그냥 c라고 쓸게요. c에 대해서 sum linear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빠르면 그럼 우리가 succinct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루트 n, 루트 이런 것도 다 석신트라고 얘기할 거고 좀 더 스트롱하게 얘기하면 스트롱 스나크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논문에서 그냥 스나크라고 쓰고 요걸 쓰기도 하고 이걸 쓰기도 해요. 랭스가 로그인 경우 로그부터 스나크라고 이야기하고 타임도 로그부터 스나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건 나오든지 그냥 받아들여주고 자 그래서 이제 스나크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스나크를 보면 여기 오자가 있죠. 스나크. 그래서 스나크라고 하는 거는 석신탄 나크다. 그 다음에 제로 날리지가 붙으면 GK 스나크다. 그게 다죠. 그래서 GK 스나크는 컴플리니스도 만족해야 되고 날리 사운드니스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석신니스도 만족하고 그리고 제로 날리도 만족하고 나크에서 두 개만 있었죠. 나크는 기본적으로 컴플리니스, 날리 사운드니스 그럼 나크고 우리 제로 날리까지 부르면 GK 나크고 그 다음에 석신니스까지 붙으면 GK 스나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 시스템을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그냥 프로버가 있으면 프로버가 프로빙 알고리즘이 PPXW인데 프루프를 안 만든다는 게 그냥 W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도 프루프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베리파이 알고리즘에서는 VPX 파이를 가져왔는데 파이가 지금 뭐예요? W죠. 그렇죠? 다시 또 돌려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얘는 스나크예요. 자, 얘는 스나크일까요? 일단 나크일까요? 나크인가요? 일단 넌 인터랙티브 해요. 인터랙션은 없지요. 한 번만 주니까 넌 인터랙티브 해요. 그다음에 난리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난리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난리 사운드 있어요. 뭐냐면 이걸 맞게 하는 거를 만들었으면 프로프 만들었으면 거기서 또 위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게 난리지 사운드 있었죠. 난리지 그러니까 W 뽑아낼 수 있어요? W 주니까 뽑아낼 수 있죠. 쉽죠. 그래서 아규먼트 나오고 난리지. 나크는 돼요. 석신트 돼요? 안 되죠. 석신트는 프로프 사이즈가 위티니스에 비해서 훨씬 작아야 돼요. 썸 리니어 또는 로그가 되는. 그래서 위티니스 사이즈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위티니스 사이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스나크는 안 돼요. 스나크는 안 되고, 그러니까 프루프 사이즈도 크고 베리파이 시간은 당연히 크죠. 프루프 사이즈가 짧아도 베리파이 시간은 길 수 있지만 프루프 사이즈가 큰데 베리파이 시간이 짧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루프를 다 읽긴 읽어야 되잖아요. 읽는 시간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루프가 크면 무조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스나크는 안 되고 제로 날진인데요. 프루프로부터 위트니스 정보를 뽑아내지 못해야 되는데 위트니스 그 자체죠. 그래서 이거는 스나크는 아니다. GK 스나크는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위트니스만 주는 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셋업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 셋업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있죠.
셋업은 서킷에 대해서 서킷을 주면 뭘 만들어요? 퍼블릭 파라미터를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들었어요. 네, 셋업을 할 때는 서킷이 주어질 때마다 퍼블릭 파라미터가 사실 고정되진 않아요. 뭐냐면 랜덤을 추가해서 뭐 이렇게 만들 수 저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통 랜덤을 추가해서 만들어요. 랜덤, 랜덤 추가해서 만드는데 자, 이 셋업을 할 때 서킷마다 이 퍼블릭 파라미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트러스티드 셋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서킷마다 셋업하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셋업은 서킷마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S는 C가 주어질 때마다 퍼블릭 파라미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실 요 R이라고 하는 게 퍼블릭 파라미터를 만들 때 사용했던 일종의 시크릿한 밸류예요. 랜덤한 시크릿한 밸류. 그래서 요게 만약에 세게 되면 그러면 가짜 증명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거를 세지 않게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시크릿한 밸류를 잘 보관해야 되고 만약에 프로버가 이 알값을 안다, 시크릿한 밸류를 알게 됐다 그러면 가짜 증명을 만들 수도 있다. 자, 두 번째는 이거 서킷마다 지금 이 시크릿한 밸류가 다 따로따로 있죠. 불편하잖아요. 서킷 만들 때마다 R을 잘 보관해야 되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트러스티드는 맞는데 서킷마다 할 건 아니고 뭔가 트러스티드로 한번 뭔가 파라미터를 만들고 그걸 서킷마다 적용을 시키자 하는 게 트러스티드 but 유니버셜 또는 우리가 업데이트 브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업데이트 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랜덤을 계속 파라미터에 추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R이라고 하는 게 시크릿 R이 서킷의 인디펜던트 즉 어, 셋업을 하는 셋업 알고리즘이 두 가지로 구별되는 거예요. 셋업이 하나는 그냥 한 번 하는 이닛 한 번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뒤에 셋업을 위한 파라미터를 만드는 셋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셋업을 가지고 서킷마다 셋업을 하는 게 있어요. 서킷마다 하는 그 셋업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부를 거예요. 인덱스라고 하는 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논문에 사용되는 용어죠. 서킷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부를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S인셋에서는 그냥 시크릿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랜덤이 있고 이게 이제 R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시크릿한 파라미터고 이걸 가지고 뭔가 파라미터를 만들어요. 글로벌한 파라미터를 만드는 거예요. 글로벌한 파라미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킷마다 하는 셋업은 이 글로벌한 파라미터로 만드는 거예요. 이 글로벌한 파라미터로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글로벌한 파라미터는 공개되는 값이죠. R은 비밀이지만 글로벌 파라미터는 그냥 공개되는 거고 SINIT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한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도 할 수 있어요. 자,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런 어, 랜덤 시크릿 비밀스러운 이런 거 없이 그냥 셋업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트랜스페런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서킷 받으면 랜덤한, 그러니까 시크릿한 밸류 없이 그냥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트러스트 셋업 필요 없는 거죠. 트러스트 하다는 얘기는 저 랜덤 시크릿 밸류를 잘 만들어서 잘 없앴다라고 우리가 믿고 시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트러스트죠. 트랜스페런트는 없이도 투명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쓰고 싶어요? 뭐가 제일 편하겠어요? 트랜스페런트가 제일 편하겠죠. 그럼 뭐가 제일 불편해요? 트러스트도 제일 불편하죠. 중간게 제일 중간쯤 되는 거. 그러면 어느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요? 보통은 정반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러스트가 제일 효율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증명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증명 사이즈도 제일 작고 베리파이도 제일 빠르고 트랜스페런트가 제일 느리고 증명이 크고 증명 만드는데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게 트러스트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 만들어졌던 게 트랜스페런트였고 그 다음에 오히려 유니버셜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는데 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어, 그래서 보면 그로스 익스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울까요? 얘는 뭐 리니어 PCP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할 거고 얘는 트러스트 셋업을 써요. 트러스트 셋업을 쓰고 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불편함이 있지만 성능은 제일 좋죠. 그다음에 유니버설 셋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플렁크 말리 이런 것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트랜스페어런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뭐 사실 플렁크 말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 그러니까 유니버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KGG 커미먼트가 유니버셜에 가까운 거고 커미먼트가 플렁크 말리는 다양한 것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페어런트에 적용할 수도 있고 유니버셜에 적용할 수도 있고 블랙프루프도 일종의 커미먼트 스킴이기 때문에 트랜스페어런트고 뭐 프라이 이런 거는 트랜스페어런트. 물론 프라이에도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프라이에도 플랑크를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퀀텀 리스턴스, 포스트 퀀텀이 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뒤에서 볼 거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프루빙 타임은 어떻게 될까요? 프루빙 타임은 얘네들은 전부 다 대부분 서킷의 비례해요. 뭐 서킷의 로그 C 정도 해서 뭐 비례하는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피션트해요. 물론 이제 상수가 다르죠. 이게 저거보다 2배 더 늘고 뭐 10배 더 늘고 이런 거지 대충 뭐 서킷의 제곱이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컴플렉스는 거의 같아요. 베리파이 타임은 그로스 익스텐 같은 경우는 상수예요. 상수고 그다음에 플렁크 KGG를 쓰는 플렁크는 얘도 상수예요. 네. 상수인데 좀 더 느린 거죠. 몇 배 더 느린 거지 상수긴 상수고 뭐 블랙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로그예요. 로그가 걸리고 블랙프루프는 사실 로그가 아니죠. 얘는 사실은 C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그가 걸리는 다른 것들 다른 폴리노 포리먼트들도 있어요. 뭐 돌이 이런 것들 쓰면 이러면 이제 로그 정도 되는 거. 그다음에 프라이는 대체적으로 로그의 제곱 이 정도. 이제 각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볼 거예요. 실제로 스킨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스나크가 뭔지 정의를 이제 좀 대충 보고 있고 뭐 기본적인 걸 봤었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실제로 난리 사운드 인스가 뭔지, 그 다음에 어, 제로 난리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커미먼트가 뭔지,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로프가 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커미먼트 실제 스킴이 어떻게 커미먼트가 생겼는지 그다음 IOP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두 개 결합해서 스나크 시스템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